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김광현 부구청장님, 국장님, 부원소장님, 각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평창 보안가외 삼청 지역구의 안재홍 의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돼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93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15개 종목에서 304개의 금메달을 놓고 2월 25일까지 일정을 겨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 팀을 이룬 가운데 강원도 평창 강릉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의 기운으로 이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구도 약 400명에 가까운 주민들분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도록 하였고 오늘 오후에도 응원을 떠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남북한이 서로 의사소통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며 전쟁으로 얼룩진 세계의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로교회는 4개의 취락지구 지정지가 있습니다. 보암동 쪽에 3곳, 평창동에 1곳, 모두 4곳입니다. 이 4곳의 취락지구 지정 지역 중에서 홍지동 129번지, 보암동 388, 390번지 일대 지역은 약 122가구 264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로, 도시가스, 우호수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종로구는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와 도로, 보행 통로 등 도시계획은 마련하였으나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계획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홍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 도시가스조차 없이 불편한 생활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정된 예산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년 내에 모든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 6교와 서울 예고 6교 재설치 문제가 최초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교의 철거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인지 종로의 권한인지 그 권한 구조도 애매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30일 제269차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사업 시행 시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론 주도 측이 참여하는 갈등 해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갈등 해소 협의체는 마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6교 재설치 문제에 대해 그 6교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이의 제기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6구의 재설치라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련의 공사 과정과 시간, 절차 등은 적절하였는지와 6교 재설치 공사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천지구다리 재정비 사업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9일 처음으로 북천지구다리 재정비를 위한 민간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한옥조성과의 예산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천지구다리 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 구는 단순히 참가기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비 사업은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으며 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의 확대, 재산세 등의 감면, 한옥 보조금의 현실화, 공공부문에서는 공용주차장의 건설,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부족 등의 확보 대책과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전선지중화 문제, 삼청동 사리번지 특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의 마련 등이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는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의견을 묻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암동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과 서울시의 성광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보암동 지구단위 재정비 시에 반드시 서울시 주거재산과의 한양도성 성광마을 조성 사업 중 보암동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계획도 홀로 입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업들이 종로구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공감할 기회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보암동 지역 내 주거재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재정비 지역 내 도로의 확장과 주차장 등 부족한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를 완화하는 등 이것이 주거지, 역사, 문화 탐방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제대로 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창동 6번 마을버스는 노선 운행을 시작한 지 30년이 됩니다. 이 마을버스는 배차 시간이 30분 간격인데 저녁 식사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노선의 배차 시간을 15분 정도로 조정해 주도록 여러 차례 진정과 서명, 서울시 방문 등 주민들로서 할 일은 다하였으나 사업자가 노선 수익 구조가 적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보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어려워 사업자의 13번 노선 조정을 통해 증차하려 하나 여의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운행이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증차 불가 이유는 대안이 아니고 노선의 변경이나 재정 지원 등의 방법을 찾아서 6번 마을버스가 증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내 자연경관 지구내 용적률 상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 3항 4항은 자연경관 지구내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민들의 저층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량해서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제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현지 개량 방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제39조를 전면 개정해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규제를 완화해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39조 제2항과 3항 중 건폐율 40% 관련 조항, 제4항의 층수와 높이 규제를 단일화하여 주민 스스로 건축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을 요청합니다. 우리 군은 2015년에 206억, 2016년에 186억, 2017년에 212억 3년간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 편성은 2015년 대학생 행정체험단 기간제 보수비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원만 있었습니다.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 및 노인 일자리 등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고 예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우선해야 할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지만 실업률을 낮추고 공공이나 민간의 고용을 늘려가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91억 원을 투입해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7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가 행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 예산의 편성을 통해 우리 군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과 주부, 어르신, 시니어 등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5길 1구역과 사직 2구역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위 도정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5길 1구역과 사직 2구역 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 설립의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이행해 왔으나 서울시와 종로구는 계속 거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5길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종로구를 피고로 2016년 12월 5일 서울시와 종로구를 피고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두 가지 소송에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패소하였습니다. 종로구는 2017년 5월 11일 상고를 진행 중이고 대상되는 부분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2월 28일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부상권의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제2부는 2017년 12월 서울시가 2017년 3월 5길 1구역 조합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이 부당하다며 조합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계약이며 약속인 법률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의해서 유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5길 1구역 조합은 행정청의 처분에 맞서 싸우는 이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와 종로구의 처분은 부당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와 서울시는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명분이나 판결의 내용은 부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의 수행과 패소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건너편 종로구 신분도 2가 7-24회 96필지 9,770평방미터의 도립은 박물관 마을은 경기공자의 뉴태한 조합이 공원용지로 기부 체납 예정인 토지였는데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시설 9,042평방미터, 공원 728평방미터로 공원을 축소하였고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통해 총 3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위에 문화시설 51%, 수익시설 49%, 박물관 마을은 선투자 후 임대 수입으로 투자 예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건축 비엔날레가 끝난 이후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토지주로서 토지 소유권은 물론 지상 건축 건물 소유권도 도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지구다리 재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창동 지구다리 재정비 사업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구는 2018년 관련 예산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도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아서 결국 평창동 지구다리 재정비 사업을 통해 보람위한 용도 규제,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하던 계획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에 있어서 1년간의 유예기한을 고려하여 명시 유월하고 2019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들의 건축규제 용도, 간선도로변의 건폐 용적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아트밸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 북악터널 앞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은 지난 2017년 9월, 11월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다시 북악터널 앞 삼성아파트의 방음벽과 분실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니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복궁대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가해 삼청 청운 효자동 등 종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75년 개관한 민속박물관은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특별한 전시시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옮기지는 않겠지만
일단 종로 지역을 떠나간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옮겨진다는 설도 있으나 서울시는 민속박물관이든 국립한국문학관이든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세종시로의 이전이 현재 여건상 가장 확실한 이전 장소로 추정되는데 우리 구는 지난 45년간 우리 구의 명소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에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